이분 증상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 일단 진단 받으셨고 디스크 확인했을 때 3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 근력 및 구조적인 악화 및 약화를 둘 다 겪고 계신 분인데요. 일단 이분이 최근에 진단받으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척추관 협착증은 무엇인가? 협착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척추 사이에 척추관이란 공간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노후에 인해서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구조물이 생기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요통, 다리의 저림, 감각 이상,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했을 때 증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리부터 허리 부분까지의 통증 및 저림 증상, 두 번째로 요통, 세 번째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증상, 네 번째로는 오래 걷지 못하고 걷다가 한 번씩 쉬어주게 되는 증상, 다섯 번째로 다리 부분의 감각 저하 또는 근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증상이 좀 특이적입니다. 네, 근데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 디스크일지 척추관 협착증일지 약간 구별해 볼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비교적 어립니다. 20대에서 40대에서 주로 호발을 하고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발생하긴 하지만 젊은 분들에서 더 많습니다. 이에 반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50대 이후 중장년층 환자분들께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노화에 인해서 퇴행되기 때문에 또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병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디스크, 즉 척추 사이의 추간판, 디스크가 탈출이 되어서 신경을 눌러서 발생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 부분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인해서 인대가 비후되거나 구조물이 생겨서 척추관의 신경을 압박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특징적인 증상을 설명해 드리면서 구별해 볼 건데요. 일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혔을 때 허리 또는 다리 쪽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허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할머니들의 꼬부랑 허리가 이에 속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를 올릴 경우에 통증이 발생돼서 다리를 얼른 내려야 되는 하지 거상을 할 때 통증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오래 걸었을 때 쭉 걷지 못하고 5분에 한 번씩 멈춰야 된다든가 1분에 한 번씩 쉬어줘야 된다든 이런 간헐적 파행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모두 다 겪고 계신 분이라서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한의학적 치료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침치료입니다. 침치료를 통해서 주변 근육, 인대 부분을 풀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침치료로 인해서 이 허리, 척추, 신경혈관, 근육 이 구조를 풀어준 효과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이 부분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게 침치료를 하고요. 침치료와 함께 약침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약침 치료까지 같이 한다면 그 효능 효과는 더욱 좋아집니다. 네, 세 번째로 추나 치료가 있습니다. 혹시 구조적으로 틀어지거나 인대 부분이 너무 비우되어 있을 때 구조적인 부분을 잘 원활하게
정상 상태로 맞춰주는 추나 치료를 통하여 허리 부분의 통증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약 치료입니다. 이 모든 치료만으로는 버거운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만에 발생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허리 부분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 생활 습관도 있지만 허리 부분의 혈액순환 공급입니다. 원활한 허리 부분의 혈액순환을 통해서 자가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한약인데요. 오래되고 그 침치료 한두 번만으로, 침치료 몇 번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한약 복용을 필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치료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치료만으로 완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퇴행성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약간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또한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일상생활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가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 증상도 있으시고 3년 전에 디스크 수술도 하시고 사실 앞에서 두 원장님께서 디스크와 협착증의 구별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협착증은 가장 퇴행성 변화가 많아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척추하고 척추를 잡아주는 주변의 인대가 약해졌을 때 심한 운동에 의해서 갑자기 척추가 주저앉으면서 그 물렁물렁한 그 젤리처럼 생긴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치료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시간의 노화 현상에 의해서 그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특징적으로 걷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점점 걸으실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시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적인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디스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퇴행성 요통인지 또는 협착증인지 좀 구별할 수 있는 좀 자가진단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척추관 협착증의 자가진단법 이 6가지 증상 중에서 서너 개까지는 초기 협착증에 해당되시고 5, 6가지 거의 대부분의 증상이 동반이 되시면 이건 협착증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실 협착증은 앞에서 원장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치료라기보다는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하고 최대한 오늘이 내일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내일이 조금 덜 아프게 유지하는 좀 그런 관리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한 달 이상, 주 3회 이상 계속 허리가 아픈 증상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협착증은 앞으로 숙였을 때 조금 편해지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걸으실 때 앞으로 이렇게 할머니처럼 등이 굽는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다리가 쥐가 나는 증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리가 굉장히 협착증 증상을 보이신 분들이 굉장히 다리가 무겁고 뻣뻣해진다.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 이거는 당연히 신경이 눌리고 신경과 동시에 혈관도 눌리면서 다리 쪽으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리가 뻣뻣해지는 증상을 호소를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누워있으면 거의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가 주무시는 동안에는 그냥 그대로 뻣뻣해서 굳어있는 상태인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근육이나 인대가 기혈순환이 되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근육이나 인대가 굉장히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허리가 뻣뻣하다는 증상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제 이게 간헐적 파항이라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지하철 2코스를 다녔는데 점점 그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세요. 그러면서 정말 몇 걸음 가다가
엎드려서 쉬시고 좀 그러시는데 이런 증상을 좀 보시고 본인이 척추관 협착증이 조금 증상이 심하다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게 그냥 노화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한의원을 찾아가셔서 앞에 원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그런 조금 적극적인 한방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네. 병명을 말씀을 하실 때 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네.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할 때 사실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 네. 협착증은 엄연히 다른 증상이거든요. 다른 질병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런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이런 진단을 정확하게 무슨 뭐 엑스레이나 뭐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셨는지. 네, 저기 뭐 CT를 찍었는데요. 네. 예, 저기 저 4번, 5번이 좀 안 좋다고 네네. 그렇게 저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4번, 5번이 안 좋으시다는 게 디스크일 수도 있고요. 협착증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판단을 해드릴게요. 아버님 혹시 걷는데 지장은 네. 없으세요? 오래 걷는 거 괜찮으세요? 오래 걷는 걸 못해요. 오래 걷는 게 잘 안 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숙이실 때 허리가 더 네. 아프세요? 아니면 더 나으세요? 허리는 좀 이렇게 좀 저기 뭐야 저 허리를 피면은 좀 꼿꼿하게 펴지는데요. 네. 걸을 때 이렇게 엉덩이가 되게 아파요. 네, 지금 약간 통화를 하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조금 여쭤보시는 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제가 좀 판단이 되는데 약간 좀 이 통신에 좀 장애가 있어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척추하고 척추가 네. 내려앉아서 생긴 디스크인 경우는 앉아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네. 뭐 많이 걷거나 이런 게 힘들어지진 않고 그냥 저리는 증상 이 정도가 있고 좀 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는데 협착증은 척추가 네. 눌리는 게 아니라 신경이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그 관 주변이 네.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뼈 같은 게 딱딱해지면서 신경이 내리는 그 자체를 이 관이 모두 노화가 돼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증상은 앞으로 네. 숙였을 때 굉장히 조금 통증이 조금 덜해서 한 몇 발자국 가다가 엎드려서 쭈그리고 쉬어야 조금 낫는 그런 질환인데 사실 디스크라는 것은 네. 척추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를 조금 강화를 해서 더 이상 척추가 내려앉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면 어느 정도 빨리 치료가 되는데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네. 이 신경이나 혈관이 내려가는 척추관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님이 얼마나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절대로 단기간에 치료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협착증이라는 진단이 나오시면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치료를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막말로 오늘 한 10발자국 걷고 허리가 아팠으면 꾸준히 치료해서 한 15발자국 조금만 더 걸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어떤 그런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급하게 내가 마음을 먹고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라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노화가 되면 노화라는 거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다치거나 일시적으로 아픈 거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치료가 가능하지만 노화라고 그런 퇴행이 돼버리면 앞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서 어쩌면 앞으로 좀 꾸준히 더 오랫동안 뭐 1년, 2년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하지마비가 너무 심해지신다거나 아니면 신경이 눌려서 그 통증 때문에 아예 이 엉덩이 쪽에 감각이 무뎌져서 대소변 장애까지 있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고 10발자국 이상 못 걸으시게 되면 사실 그 정도는 이거를 수술을 생각을 해볼 좀 그럴 가능성도 있으시니까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가셨고 앞으로 이 퇴행성 관리를 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시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조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척추 축체의 뒤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신경이나 혈관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노화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가시뼈라든지 황색 인대가 비우되거나 아니면은 뭐 디스크나 다른 원인에 대해서 그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최성근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치료법과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 결과 척추관이 굉장히 협소해진 것을 발견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자분에게서는 뭐 통증이라든지 간헐적 보행장애 같은 불편감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요. MRI를 찍었을 때 그 수액,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나 혈관이 굉장히 많이 눌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허리나 다리에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는 신경이나 혈관이나 주변 조직들이 그러한 국소적인 상황에 잘 적응해서 조화롭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방적 치료를 포함해서 보존적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과 신경과 혈관이 그러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증상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양방적인 치료를 보자면 약물 치료로는 뭐 그 진통소염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라든지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을 써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진통소염제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약들이 가진 간신 독성이라든지 간장과 신장의 독성을 유발하는 거라든지 위장 장애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용인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득에 대해서도 특별한 근거가 없다, 희박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경학적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항전간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면 항우울제를 써서 통증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많이 심한 경우에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제어하기도 하는데요. 그 오피오이드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는 습관성, 의존성을 나타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또 권장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물리치료로 해당 근육이나 이 인대를 조금 이완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새 유행하는 감압술의 경우에는 이제 영상 진단이나 내시경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의 상황을 살핀 다음에 주로 가시뼈라든지 황색인대 비유가 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 요인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술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을 행하게 되는데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추체를 인위적으로 제거해서 뒤를 터서 공간을 넓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안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핀을 박아가지고 이 안정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는데 연구에 따른 심평원의 건강심사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약 14%의 환자가 5년 내로 다시 수술을 받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주로 50대 이후에 또 60대, 70대 그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다 보니 수술 후 또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하는 상황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이 있었을 때 맨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 그러니까 비수술적 방법을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방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앞서 그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침이나 봉침 치료가 있는데요. 약침이나 봉침 치료는 척추 주변의 혈자리, 협척혈이라고 부르는 그 혈자리에 약액이나 봉침액을 주입해서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에 그 다음에 조직의 그 국소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치료가 있습니다.
침 치료는 해당 부위의 근육에 직접 자입하거나 인대를 타겟으로 자입을 해서 해당 근육이나 인대 이완,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위치혈이라고 해서 손, 발에 해당 특별한 효과가 있는 혈자리를 찍음으로 해서 우리 몸의 경혈이라든지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전신적인 기운의 조절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치료나 복약침 치료에 대해서도 완고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많으시고 기운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지 않으면은 이 질환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팔미 계통의 보약을 주로 사용하여 기능을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한방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부항치료라든지 경피 온열 자극이라든지 경피 전기 자극이라든지를 통해서 해당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국소의 인대나 아니면은 혈관의 흐름, 혈류의 흐름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 증상을 개선한다면 심각한 후유증 없이 증상을 잘 매니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편감을 덜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